3개 남았습니다. 5번째. 아까 그 중간생략 등에서 중간에 있던 놈 있죠. 부동산을 샀고 서류 같은 거 다 넘겨받아갖고 점유까지 하고 있지만 등기하지 않고 있는 놈. 요 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그러나 등기하지 않고 있고 그 매수인. 법적 지위. 중간생략 등기에서 그 미등기 전매 행위를 노리고 있는 중간자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놈은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죠. 근데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 소유자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판례가 쭉 나옵니다. 첫째가 일단 점유를 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인정해 줘요. 우리 민법은 그냥 점유만 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인정해 줍니다. 이건 별거 아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매매에서 본 게 있죠.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그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수취하고 인도 후에는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이. 인도 받았어요, 얘는. 그러니까 과실 수취할 수 있죠. 세 번째로 등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소유권 없지요. 사실상 소유권. 이런 거 없지요. 그러나 세금은 내지요.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로서 세금은 내지만 사실상 소유권은 없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에게 아직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매도인한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인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을이 이 매도인의 채권자한테 가서 내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걸 제3자 이의라고 합니다. 내 물건이 경매가 된다. 나는 채무자가 아닌데. 그럴 때 달려가서 이건 내 거다. 왜 엉뚱한 사람 거 경매하냐? 라고 이의를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매보험에. 이걸 제3자 이의의 소라고 하는데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을은 자기 거라고 주장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점유권 인정되고 과실 수취할 수 있지만 소유권 따위는 없기 때문에 매도인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대해서 찍소리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로 우리 민법 213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법 213조예요. 그럼 그 213조를 이 상황에 딱 대입을 하면 소유자가 갑이죠. 점유는 을이 있죠.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213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래서 실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한마디 했겠지. 뭐라고 했을까요? 가봐. 너 돈 받고 나한테 팔았지? 네. 그리고 넘겨줬지? 네. 근데 왜 돌려달라고 그래? 너 미쳤냐? 네? 그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설령 매수인이 등기하지 아니하지 점유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한테 있다 하더라도 이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조문상으로는 213조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213조에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을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갑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을의 점유할 권리란 뭐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을은 그런 권리는 없죠. 근데 우리 대법원이 을의 점유할 권리에 이전 등기 청구를 포함시켜버립니다.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 않냐. 그 이전 등기 청구권에 기초해서 갑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설령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나 매도인의 상속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째,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적 청구이에요. 그리고 이 채권은 원칙이요.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합니다. 즉 10년의 소멸시에 걸려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을이 부동산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요 경우하고요. 점유하다가 결국은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을이 소원 성취했어. 그래서 병에게 점유를 넘겨줬어. 이 두 가지.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원래 채권적 청구여서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하지만 단 매수인이 스스로 점유를 하고 있거나 점유를 하다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준 경우에는 이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의 법적 지위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를 묶어가지고 따로 테마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등기 청구권. 뭐냐 이거는. 매수인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죠. 등기를 넘겨달라 이렇게. 매도인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등기 청구권이라 한다. 이게 왜 필요하냐? 공동신청주의를 취합니다. 무슨 신청? 공동신청. 매매 등이 있을 때는 혼자 가서 신청하면 안 되고 같이 가라. 공동신청. 그래서 등기청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같이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신청에서만 필요하고요. 단독 신청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가 있죠? 상속등기 신청 같은 것들, 보전등기 신청 같은 것들, 이런 건 등기 의무자가 없죠. 이때는 등기청권이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개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거죠. 이걸 개인사자 써서 사법상권리 이렇게 부릅니다. 개인사자. 세 번째, 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를 넘겨받으면 권리를 취득하죠. 즉 실체법상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 권리 이렇게 됩니다. 이게 등기청권의 성질이 됩니다. 공동신청에서만 필요하고 사법상 권리이면서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하고 구별하자? 등기 신청권하고 구별해요. 등기 신청권은 등기 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게 등기 신청권이에요. 개나 소나 등기 신청 못하죠. 각과리 매매했다면 원칙적으로 각과 의뢰해야 되죠. 제3자의 경우에 위임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자격을 뭐라 한다? 등기 신청권이랍니다. 이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할 때 필요하죠. 단독 신청할 때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이 가서 신청해야 되죠. 상속인이 아는 사람이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아하, 단독 신청에서도 등기 신청권이란 등기 신청 자격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등기 소를 상대로 하는 거죠. 국가기관이죠. 공법상 권리 이렇게 돼요. 공법상 권리. 세 번째, 여러분들 그 등기법 공부하다 보면 등기 신청은 등기 절차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직권주의가 원칙이에요? 신청주의죠. 그죠?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권이 있는 자로부터 등기를 신청받아서 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등기 신청권은 등기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예요. 절차법상 권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구별이 되고 그래서 명칭도 다르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이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을이 부동산을 5월 말일까지 등기를 이전해 가기로 해놓고 안 가져가고 있더라. 왜?
6월 1일 이후에 등기 넘겨가려고. 세금 얘한테 부과시키려고. 그럼 가면 분명히 우리 5월 말에까지 넘겨가기로 했으니까 빨리 가져가라.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등기 인수 청구권 또는 등기 수취 청구권 또는 등기 인취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 가져가라. 그래서 결국 등기 청구는 권리자가 의무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어떤 거냐? 채권적인 놈이 있고 물권적인 놈이 있더라. 이걸 왜 구별하냐? 소멸시효 때문에 구별한다. 채권적인 건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소유권에 기초한 건 물권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무슨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를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을 뭐 가지고 하느냐?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 가지고 구별합니다. 발생 원인. 그래서 매매 등과 같은 법률, 행위, 계약, 합의, 특약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건 뭐다? 채권적이 되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의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한 직접 이전 등기 청구권. 합의죠, 합의. 환매 특약에 의한 환매권 등기 청구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채권적. 나아가 뭐 지상권, 지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계약, 합의, 특약을 통해서 발생했으니까 다 뭐가 된다? 채권적이 된다. 채권적. 그런데 이 채권적 청구권 두 가지는 구별해야 돼. 두 가지.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적이 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 소유해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고 그랬죠. 그때 그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한을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이때 요 놈은 법률 행위를 통해 생기고요. 요 놈은 법률 규정을 통해 생겨요. 하지만 둘 다 뭐가 된다? 채권적이 됩니다. 둘 다 채권적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가. 둘 다 원칙이 몇 년? 10년. 이게 원칙이죠. 둘 다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수인 을 또는 갑수유 땅을 20년간 점유한 을이 스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공통이. 매수인 을이나 갑수유 땅을 20년 이상 점유한 을이나 공통적으로 그 땅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면 그 이전 등기 청구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가 판례야. 문제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점유를 넘겨준 경우,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때 매수인은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여전히 점유 취득 시 완성자는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게 판례예요. 마지막 거를 구별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는 발생 원인이 다르다. 법률 행위, 법률 규정. 하지만 둘 다 뭐다? 채권적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단 점유를 넘겨줬을 때 달라진다.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옛날에는요, 둘 다 안 걸렸었어요. 근데 이 매수인만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얘는 아직 판례가 없어요. 만약에 요것도 다툼이 생기면 요것도 아마 변경할 거예요. 아직 위에 매수인만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물권적인 건 뭐냐?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이걸 일치시키는 거. 아까 봤죠?
각과리 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하고? 갑에게 복귀하고. 등기는 아직 을에게 남아있다 그랬죠?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하죠.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물권적이죠.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 자, 이때 말소 등기 청구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대법원에 하면. 현재 부동산 권리자는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 말고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물권적이다. 현재 권리자 갑이 현재 등기 명인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 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는 거 외에 진짜 등기 명의, 내가 진짜 권리자다. 그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고 이것도 물권적이다. 물권적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등기 청구의 성질 구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일단 추정이라는 것은 소송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소송에서 필요한 개념이라서요. 왜 필요하냐? 소송은 내가 이기려면 뭔가를 주장하고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게 소송인데, 내가 어떤 사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증명이 어려운 경우, 이럴 때 추정이라는 게 등장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어떤 사실이 추정이 되면 그 사실은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추정됐다 이퀄 뭐라? 증명되었다. 증명이 됐다는 건 법원이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어떤 사실은 추정이 되면 그 사실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추정된다 이퀄 증명된 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추정된 것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 이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 사실을 입증하면 이 추정이 깨져요. 반대로 저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 저 사람이 패소를 합니다. 이게 추정의 기능이에요. 따라서 소송에서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가면요, 입증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아직도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학설이 막 골 때리게 많아.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다면 이게 추정의 기능이다.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뭐라고요? 추정이 깨진다. 증명 못하면 패소.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입증 책임의 기능이에요. 그 추정력이 뭐에 있다? 등기에 있다. 등기에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갑과 을이 싸우고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나는 너한테 판 적이 없다. 왜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냐 자식아. 말소해라. 라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을은 반대로 뭔 개소리냐, 돈 주고 샀잖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대. 일단 등기부를 봐서 등기에 기록이 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이게 등기 추정력이에요. 그러니까 저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주장할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어요. 일단 갑과 을 사이는 매매가 있었다고 추정. 을은 소유자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 갑, 판 적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을이 소유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얘가 이걸 깨야 돼. 못 깨면 갑이 패소하게 됩니다. 여기 등기의 추정력이 됩니다. 등기 추정력. 등기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다만 모든 등기에 다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표제부 추정력 인정할 필요 없죠.
이건 권리가 기록된 게 아니니까. 부동산 현황이 기록돼 있으니까. 표제로는 추정력 인정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 가등기. 을이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아, 을은 장차 이전 등기 조건이 생기는구나 라는 추정 따위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권리 변동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도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추정력의 범위.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를 하는데, 자, 물적 범위는 일단 등기부라는 장부, 이 장부로부터 인정되는 추정력, 이게 물적 범위예요. 첫째, 각과에서는 매매가 있었다. 등기 원인. 을은 소유자다. 권리. 심지어 저당권자 병이 등기돼 있으면 너 채권도 있어. 채권 존재 추정. 등기 원인, 권리, 채권의 존재 추정, 절차, 적법 추정.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허가를 받았다고 추정.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뭘 받았다고? 허가를 받았다고 추정. 농지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췄다고 추정.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대리권의 존재 추정. 가면 무권대리라고 주장하고 있어. 아니야. 대리권 존재도 추정돼. 등등. 이게 물적 범위가 됩니다. 등기원인, 권리, 채권 존재, 절차적법 추정, 대리권의 존재 추정. 네 가지는 기억하세요. 일단은. 여기에 추가해서 허가받았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갖췄다, 공시송달이 있었다, 공시송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등등등. 이게 다 추정력이 인정되는 물적 범위,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에요. 인적 범위는 누가 주장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주장하는가의 문제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개나 소나 다 주장할 수 있고 개나 소나한테 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을을 중심으로 해서 을이 등기 명의인이죠. 예? 등기 명의인, 내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요. 제3자 병도 을이 소유자로 추정된다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 등기 명의는 제3자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요. 엄마 내가 소유자로 추정돼. 전 등기 명의인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요, 전 등기 명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 물권 변동 당사자, 갑과 을이죠. 네? 이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원용이란 건 소송상 주장을 말합니다. 현재 등기명인 을이 전 등기명인 갑에게 나는 너와 이 매매를 통해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인정된다. 전 등기명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추정의 효과. 아까 말씀드렸죠.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따라서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추정이 깨진다 그랬죠. 자, 여기서 추정이 깨지려면 예를 들어서 을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거를 깨려면 반대 사실 주장하는 갑이 판 적 없다. 예? 판 적 없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라고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갑이 그 판 적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깨져.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을이라는 놈이 등기 명의인이 나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받았다라고 주장. 을이.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돼. 인정이 안 됐어. 을은 등기부에 매매라고 되어 있었지만 소송에서 저는 증여받았는데요. 법원이 조사해봤더니 증여를 안 받아서. 이런 경우 추정력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예? 안 깨지죠. 좀 전에 제가 떡밥을 깔았잖아. 추정력이 깨지려면 누가 깨야 된다고? 갑이. 판 적 없다. 이걸 증명해야 깨진다고. 근데 갑은 가만히 있는데 을이라는 놈이 설레발을 쳤어. 나 증여받았는데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됐어.
그러면 을이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과는 다른 사실을 주장하고 그게 인정되지 않았다. 이게 갑이 반대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좀 어려워요? 예? 아니, 그런 표정은 저를 보지 마시고. 지금 미리 말했잖아. 이게 깨지려면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갑이 반대를 증명해야 된다고. 판 적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그래야 깨진다고. 근데 갑이 증명한 적이 없어. 그냥 을이. 저 증여받았는데요? 이러고 주장을 했어.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갑이 반대 사실을 입증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등기 명의인이 을이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원인과는 다른 사실을 주장하고 설령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에 의하여 반대 사실이 증명된 건 아니니까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 있게 됩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 판결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깨지냐? 깨지는 경우 판례가 몇 개 있어요?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 등기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를 봤더니 신청인이 죽은 이후야. 갑이 신청을 했는데 갑이 죽은 이후에 신청서가 접수됐어. 그러면 유령이 와서 접수했겠지. 그러니까 추정이 깨지죠. 두 번째, 을이 나 광개토 대항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는데요. 있다고 주장을 하고 앉았어.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음이 밝혀진 경우. 이때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을이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누구한테 넘겨받았든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대한민국이야. 그럼 추정력 깨지네. 등기 원인 서류. 매매 계약서 같은 거죠. 이게 위조되었음이 밝혀진 거예요. 진정하지 않은 게 밝혀지죠. 추정력 깨진다. 등기 원인 서류가 진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등기 서류가 위조되었다. 위조되었음이 밝혀진 거예요. 네 번째,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 등기비 명백한 경우. 자, 이거는 공유지분 등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지분이 등기돼 있어요. 그러면 분자의 합이 분모를 초과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 등기비 명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의 추정력은 깨져.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추정. 깨져. 깨져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그럼요, 대법관님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로 추정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대법관이 뭐라 했을까? 개소리 하지 마라. 일단 깨졌다 이놈아. 예? 등기 좀 깨집니다. 변호사도 골 때리죠. 어쨌든 추정력 깨진다.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말소등기 추정력. 말소등기는 권리 소멸이 추정돼. 등기가 말소가 됐다는 건 권리가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죠? 말소등기도 등기야. 따라서 말소등기는 어떤 추정력이냐? 권리 소멸의 추정이에요. 그런데 불법 말소임이 밝혀졌어. 불법 말소임이 증명되면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지니까 결국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불법 말소된 등기 명의인은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물을 신축하는 등 원시 취득자가 하는 거죠. 보존등기는 최초 소유권 등기 명의를 말하니까 최초 소유자 누구예요? 원시 취득자. 그래서 보존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을이 원시 취득자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음이 추정. 이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에요. 그런데 건물 보존등기 명의인과 건물 신축자가 따로 있어. 보존등기의 추정력 깨져야 되죠. 예? 얘가 원시 취득자잖아요.
보존등기는 얘가 원시측자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니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음이 증명됐어. 그럼 당연히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져야죠. 그죠? 깨져요. 토지 보존등기가 의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가 국가가 소유자가 누군지를 조사해서 소유자가 갑이다라고 확정을 했어.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 이 사람이 원시취자예요. 건물 신축한 사람이 원시취자고요. 토지에 대해서 사정받은 자가 원시취자야. 그런데 이게 달라.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이렇게 깨진다. 또 보존등기가 의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전 소유자 갑이 나 판 적이 없다 라고 양도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양도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이때 을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발끈해가지고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보존등기 명인이 샀대. 그럼 지 입으로 자백을 한 거죠. 우리 대법원 둘의 주장을 합치면 을이 원시취득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추정은 깨진다. 근데 이 밑에 거는요. 최근에 이건 쏙 빼고 출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보존등기 명인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자, 이때 보존등기 추정력 깨진다라는 것은 을은 원시취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때 을은 내가 권리를 인정받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나 승계취득 있다고 주장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보존등기 명인 을의 추정력이 깨졌어요. 을의 추정력이 깨졌다는 건 을은 원시취자가 아니라는 거야 일단. 그럼 그 상태에서 을이 권리를 인정받고 싶으면 뭘 주장해야 돼요? 승계취득을 주장해야죠. 그래서 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지면 보존등기 명의인은 스스로 권리를 승계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소송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추정. 하나 더 있는데 안 할래. 그거 했더니 표정 보니까 좀 너무 세부적인 거고. 일단 오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와 관련해서 이 정도. 처음 하는 내용이어서 아마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 안 터지니까. 등교해서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요. 동산 물권 변동은 필요가 없고요. 동산 물권 변동은 마지막이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 혼동. 이 놈만 좀 정리해요. 혼동. 물권 총론 마지막입니다.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이라고. 191조가 있는데 1항만 정리해요. 1항만. 자, 원칙을 봅니다. 이 사례 형태로 대비하시면 돼요. 혼동이 뭐냐? 이 사례로 기억하시면 돼요. 사례로.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더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을이 땅을 사버렸어.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죠. 그죠? 이때 을의 입장에서 자기 땅에 지상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소유권이 있는데 지상권이 뭐가 필요해? 소유권 갖고 얼마든지 사용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소멸. 이렇게 돼.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혼동이에요. 소유권과의 혼동. 191조 1항. 동일한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이게 191조 1항이에요. 똑같이 값을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당연히 뭐도 소멸. 저당권도 소멸. 이게 대원칙. 이게 191조 1항. 대원칙. 두 가지 예를 기억하시면 돼요. 뭐 소유 지상권뿐만 아니고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다. 예외를 조심하셔야 되죠.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 을이 이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요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갖게 됩니다. 이거 이제 지상권 저당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을 소멸시켜버리면 병의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 금전돼요. 이때 갑은 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줄게, 이렇게. 이때 을은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안전하게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미리 소유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해. 을이. 자, 이때 소유권 등기. 갑이 돈을 갚을 때까지는 소유권 아니죠. 담보 목적이죠. 자신 채권을 회수할 목적이에요. 이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를 뭐라 그랬죠? 양도담보권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실란가? 예? 안 나나? 환매에서 했었잖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미리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를 뭐라 한다? 양도담보권.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저건 양도담보권은 뭘로 바뀐다? 소유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권? 양도담보권. 이렇게 지상권자가 담보목적 소유권 등기한 경우 이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라 뭐니까? 양도담보권이니까 을의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니까. 등기상으로만 소유권자로 돼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소유권 등기할 때 담보목적 소유권 등기임을 밝혀요. 세 번째,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을의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우리나라에서는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요. 즉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돼요. 병은 어부지리를 얻죠. 자, 어부지리를 민법에서는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당이득은 민법에 허용하지를 않아요. 따라서 병의 저당권 순위가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을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즉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건 빼고 요것도 이제 소멸하지 않지만 크게 두 개.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와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칠게. 얘가 2번 저당권자가. 2번 저당권자가 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치겠어. 자, 저때 2번 저당권. 제3자의 권리 목적 아니죠? 후순위 없죠? 그럼 어떻게 돼? 소멸한다. 이렇게 돼야죠.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저 2번 저당권은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으니까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세 번째 191조는요. 물권과 물권의 혼동만 인정하고 있어요. 물권과 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된 경우 그 혼동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혼동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물권과 채권의 혼동은 원칙적으로 없어. 그런데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물권과 채권의 혼동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예외. 갑소유 주택을 임대차 한 을,
을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자, 임차권은 물권, 채권?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을이 주택을 사버려. 물권이죠. 이때 을은 소유권과 임차권이라는 권리 두 개를 갖게 될 텐데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이니까 원칙적으로 혼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을이 자기 집에 임차인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임차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물권과 채권의 혼동은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과 임차권의 혼동은 인정해 준단 말이죠. 예외도 인정하겠지. 을이 대항력이 있어. 그 상태에서 이 주택에 저당권자가 생겼어.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했어. 을이. 그럼 원래 임차권은 소멸해야 되지만 후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인정이 되겠죠.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춘 후에 주택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않는다. 네 번째. 이건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점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광산의 광업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광산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과 광업권은 소유권과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혼동의 효과. 혼동의 효과.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얘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때 이 을의 저당권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소멸하겠죠. 자, 이때 이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있다 없다?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아까 필요 없다 그랬죠. 저당권 등기 말소 안 해도 돼요. 왜?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입니다. 뭐에 의한 소멸? 191조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절대적 소멸이에요? 상대적 소멸이에요? 절대적 소멸이 뭔지 상대적 소멸이 뭔지 모르죠. 에? 뭘 몰라 천달했는데 권리가 타인에게 넘어감으로써 그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게 상대적 소멸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절대적 소멸은 그냥 소멸하는 거. 없어지는 거야, 지구상에서. 절대적 소멸이죠. 저당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지. 절대적 소멸이야. 이 절대적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아. 즉 소유권이 만약에 갑에게 복귀가 됐어. 소유권이. 어떤 이유에서. 즉 혼동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어. 그래도 을의 저당권은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하지 않는다요. 절대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을의 이 소유권 취득, 을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임이 밝혀졌어. 무효임이 밝혀졌어. 을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이 밝혀졌다는 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근저당권도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활한다. 자, 혼동의 효과. 부동산 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고 절대적 소멸이기 때문에 혼동 이전으로 설령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취득, 즉 혼동이 원인 무효라면 이때는 뭐 한다? 부활한다. 여기까지. 혼동의 효과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물권 변동에 의의가 있죠? 취득 변경 소멸. 오른쪽에 원인이 있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아까 유형이라고 표로 그려드린 거고요.
공시제도가 있네요. 다음 페이지. 공시 방법. 1. 부동산은 등기. 2. 동사는 점유. 양가라 3번 공시 원칙. 1번 A. 2번에 입법주의 기억만. 요게 우리 민법. 성립요건주의. 오른쪽 가운데 공신의 원칙. 동그라미 1번에 의. 기억 니은. 쭉 내려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죠. 186조와 187조. 오른쪽 위에서 세 줄.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자, 1번에 양가로 1번. 이거 아까 뭐였죠? 등기 필요 없었죠? 원인 행위 실효한 물권의 복귀. 그러나 물권의 포기는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죠.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권리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2번. 이중 등기. 기억 니은, 특히 니은. 오른쪽에 등기의 유효권만 쫙 나오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자, 판례 밑에 1번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2번에 동그라미 1번 합의. 직접 청구. 그런데 기억 밑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자 을의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채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오른쪽 맨 위에 니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합의가 없다면 직접은 안 되고 대위 청구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밑에 박스. 합의가 없는데 등기 청구를 양도하고 채권 양도.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3번에 동그라미 1번 뭐가 나와 있어요? 모두 생략 등기가 나와 있죠. 모두 생략 등기. 한 장 넘깁니다. 핵심 정리가 돼 있네요. 자, 오른쪽 B. 증여하면서 매매로 꾸미고 등기부에는 매매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증여가 유효하니까 등기도 유효. 그죠? 가장행위, 은닉행위 기억나세요? 네. C. 무효등기 유용. 광범위하게 유용이 허용이 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이 무효등기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유효하다. 또 멸실된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유용하는 표제부 유용 절대로 안 돼. D. 위조문서한 등기는 무효야. 그런데 실체관계와 일치해. 서류 위조를 형사처벌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등기는 유효하다. 다음 페이지 2번 비등기 무성단 매수의 법적 지위. 기억 소유권을 취득 못해. 그래서 A. 매도인 채권자가 강제 입행할 때 내 거다 라고 찍소리 못해. 이게 제3자 이의소라고 그랬어요. 이의소. B. 미등기 매수인 소유권 없으니까 물권자가 채권 안 돼. 니은 점유할 권리가 생겨. 뭐죠? 이전 등기 채권. 그래서 네 번째 줄. 매도인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소유권을 반환 따위로 청구할 수는 없다. 디그 소멸시효 원칙 10년이야. 그런데 스스로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여섯 번째 줄 점유를 승계시켜준 경우 두 가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리얼 가실수 취할 수 있다. 오른쪽 187조 조문 확인하시고 의, 양가로 의. 한 장 넘겨서 상속. 피상속인 사망 시 똑같은 게 포괄유정, 회사합병. 외우시라 그랬죠 제가.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정, 회사합병.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상속하고 똑같은가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3번의 판결,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다만 다섯 번째 줄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건 합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죠. 맨 밑에 경매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올해는 기타 법률 신축 건물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혼동 들어가 있는 거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로 해 물권의 복귀 분배 농지 상환 완료로 해 소유권 취득 등등 등기 필요 없다. 반면에 3번 점유 취득 시효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지만 뭐 해야 된다? 등기하라. 한 장 넘깁니다. 뭐 쭉 등기 나오는데 다 공부하신 거죠. 등기법에서 203페이지 효력에 따른 구분에 동그라미로 예비 등기가 있죠. 그 중에 가등기. 가등기 두 번째 줄 물권적 청권 가등기 안 돼. 여덟 번째 줄 추정되질 않아. 추정력 없어. 1번 가등기 대상 권리. 아 이런 게 있구나. 다음 페이지 2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3 가등기의 가등기 아까 말씀드렸죠? 가등기 등기 절차 양가를 번에 동그라미 무슨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오른쪽 등기 청구권. 양가로일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오른쪽 등기 청구권 의 양가로 번 성질 채권적인 놈이 있고 물권적인 놈이 있다 그랬죠?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행거 채권적. 밑에 판례가 또 나왔어.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또 나왔어. 당연히 3번은 점유를 넘겨준 게 아니라 침탈이죠. 소멸시효에 걸릴 것이고요. 그 밑에 취득시효 따로 있죠. 점유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 따로 있죠. 동그라미 2번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 물권적이라고 그랬죠. 갑의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했으나 계약이 무효였다.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고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으니까 말소 청구 뭐가 된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죠. 세 줄 있죠. 또 하나가 오른쪽 4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두 가지가 뭐다? 물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등기 효력. 쭉 내려서 5번 추정적 효력. 의의가 있죠. 추정적의 범위가 있죠. 권리 등기원인 등기 절차. 근데 표시, 표제부, 추정적 인정? 안 돼. A.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등기명인 을은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 등기명인 갑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오른쪽 깨지는 거. 죽은 다음에 등기가 신청된 경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허무인에게서 이전받은 경우. 추정력 깨진다. 세 번째 건 뭐야?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판례 1번 아까 말씀드렸죠.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한 게 아니라 등기 명의자가 두 번째 줄에 보면 1번에 등기 명의자가 네 줄 내려가서 등기 원인을 다르게 주장. 을이 나 매매가 아니라 증여받았어라고 주장. 추정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반면에 2번 계약서가 가짜다. 깨진다. 4번 저당권이 등기했으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교재가 그냥 뭐 내용이 막 두서없이 막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거. 그 6줄하고 판례.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정. 예? 추정력 깨진다. 그 정도. 나머지는 보시면 안 돼요. 어려워요. 오른쪽 예비등기, 가등기가 또 나와 있죠. 가등기는 첫 번째 줄 시채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 밑에 줄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다. 동그라미 1번 추정력 없다. 동그라미 2번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로 소급한다.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물권 변동 효력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동그라미 한 번. 본등기 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하라?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 현재 등기명의는 제3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라. 그죠? 그렇게. 그리고 쫙쫙 넘어가서 217페이지 혼동. 191조 1항 보시고 밑에 2번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동그라미 1번 원칙과 동그라미 2번 예외. 다음 페이지 기업과 니은. 찾으셨죠? 판례 2번. 오른쪽 양가로 4와 양가로. 그 정도.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 지난주부터 오늘 한 것 중에서 물권 총론 내용에서 많이 나와야 세 문제, 네 문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어. 한 문제 나오면 얼마나 허탈할까, 그죠? 그런데 어차피 등기법에서도 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2차 과목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같이 엮어서 좀 잘 기억하셔갖고 한 두세 문제 정도 맞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강론 보겠습니다.